바깥에 소리가 막 들립니까? 네. 새소리입니까? 네. 아, 새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리네요. 예. 새가, 그냥 사도운 새입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자연적이죠. 자연새입니까? 예. 까치 소리도 같기도 하다. 집에 어떻게 새가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지? 아, 아주 신나게 지금 새소리가 들리고 있네요. 어, 아주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아침에, 이렇게 그걸 하니까, 내가 녹음이 지금, 녹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그렇게 해서 호흡의 3단계, 4단계까지 해봤지요? 예. 근데 마지막에, 그, 감각을 느껴볼 때는, 지금 새소리가 온통 들리지요? 네. 스님도 그 새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 새소리가 들렸을 때, 그 새의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지요?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럼 내 생각이 새소리 다 들어갔지요. 네. 그렇게 의식이 저 소리는 네. 새소리구나 하고 판단하지요. 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새소리가 오늘 아주 멋지게 들립니다. 아주 잘 들리네요. 참 신통하네. 우리 강의하면서 새소리가 막 들리니까 참 재밌네요.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심신 수행을 하면서 오감에 대한 공부, 오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오감이 다른 게 아니라 어, 즉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안식이라 그러죠. 네.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느끼고, 그 느낌을 말합니다. 느낌. 즉 오감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또 뭔가를 느끼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맛을 보고 느끼고, 신체로 이렇게 어떤 촉각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을 5가지 감각기관으로 보면은 오감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오감을 갖다가 오감으로서 어, 우리 5가지 감각기관이 5가지의 경계를 만나면은 5가지 생각이 일어나지요. 네. 그래서 오감, 오식,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청각으로서 봤죠. 청각으로서 그 새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저기 새소리구나. 참 처음에 느낌에 깍깍깍깍깍 하고 짖을 때는 저기 무슨 처음에 무슨 소린가 하고 느낌으로 있다가 이게 새소리구나 하고 느끼죠. 네. 그렇게 새소리가 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호흡 3회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해보겠습니다. 호흡 3회 시작. 네. 자, 이번에는 소리가 조용했지요? 네. 새소리가 안 나고 조용하면은 이제는 내가 내 엉덩이가 내 닿는 모습이나 내 스스로 숨결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나 등등 나름대로의 어떤 느낌으로 내 생각이 가져갑니다. 요체는 뭔가 하면 생각이란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생각이 가만히 있어 움직여요. 생각이 가만히 있어야 움직입니까? 움직여요. 계속 움직입니다. 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 움직이지요? 내 네. 느낌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것을 내가 관찰할 수 있지요? 네. 그 관찰하는 것은 바로 육식이 관찰하는 겁니다. 의식이죠, 네. 의식. 의식. 의식이 관찰합니다. 전체를 네. 관찰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느낌에 대한 관찰이 수인데 수. 자, 수를 관찰하다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연상이 되지요. 네. 깍깍깍깍깍 하는 보니까 이것은 새소리구나 하고 연상이 되지요. 그 네. 소리를 들어서 이 까치구나, 까마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확실하게 새를 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가 아주 즐겁게 즐겼습니다. 도해지 양평이니까 그 도해지를 떠나서 그래도 양평 그 집에 까치가 오는 소리 들으니까 참 듣기 좋네요. 네. 그 주변에 지금
농촌입니까? 그 밭이 아니요, 있습니까? 아파트. 아파트인데도 그렇습니까? 네. 아, 그 개들이 아파트까지 와서 그러구나. 아무튼 양평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까지 새들이 날아왔다는 것은 양평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그죠? 예. 네, 그런가 봐요. 자, 아무튼 지금 오늘은 심신수행의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흡을 해보면서 느낌에 대한 수상행식을 한번 느껴봅니다. 수상행식은 뭐냐, 처음에 느낌에서 그 다음에 연상이 일어나고 이게 무엇일까 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동, 내가 지금 호흡을 스님이 3회하라 하면 3회 한다. 그 다음에 길게 긴 호흡을 하라면 긴 호흡을 한다. 이렇게 의지작용이 들어가지요. 의지작용. 예. 의지작용이 우리가 행이에요. 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전에 영웅 세소리하고 들었지 판단했지요. 예. 같이 판단. 여기시 마지막 판단이에요. 식이에요. 식. 그게 수상행식이지요. 수상행식으로 우리가 알지요. 단계별로. 예. 자, 그래서 수상행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호흡 3회 천천히 조용하게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온통 소리가 많이 났지요. 예.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귀로서 청각으로 통해서 느낌. 이것은 새들이 오늘 합창 지지고 있구나. 두 번째 상. 상은 이런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수상. 그 다음에 호흡을 3회를 하라고 해서 3회 지금 셀라고 있습니다. 3회 셀라는 거. 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는 참 새들이 많이 짖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상행식을 공부를 해본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 마음을 갖다가 바라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1단계부터 4단계는 호흡 자체를 바라봤습니다. 맨 처음에 1단계 호흡, 긴 호흡, 또 2단계는 짧은 호흡, 3단계는 처음, 중앙, 끝 이렇게 했지요. 4단계는 생멸을 공부했죠. 생멸. 4단계가 생멸이에요. 5단계는 조금 전에처럼 느낌을 이렇게 관찰하고 수상행식으로 느낌을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자, 이번 5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섯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현재 느낌을 갖다가 즐거운 느낌을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행복하였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아주 행복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옛날 행복한 시절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3회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두 분 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이 보살님은 어떤 감정이 일어났나요? 어떤 때를 생각하면서 행복감을 느꼈나요? 아이들 키울 때요. 예? 아이들 키울 때요. 아이들 키울 때 행복한 거. 네, 좋습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좋습니다. 우리 네, 보살님은? 저도요. 네. 그렇구나. 대개는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요? 네. 어릴 때 아이들과 아주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에 보면 행복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불자님들은 한번 아이들과 같이 하기 좋겠습니다. 그 스님도 그와 유사한 건데 최근에 보면 우리 불교 생활 상담사 생활 정법사 과정에서 졸업할 때 있지요. 네. 졸업할 때 아주 기뻐하는 우리 불자님들 볼 때, 법사님들 볼 때 아주 기뻤어요. 예.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뻤던 생각이 납니다. 즐겁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때, 즉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내고 내가 나를 관찰해 볼 때에는 내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나 번뇌가 없었지요. 네. 그 우리가 호흡을 하고 공부할 동안이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보면 뭐 아주 그 마음이 편안했지요. 네. 예, 그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점 내 일상생활 속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불교 수행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리 먼저 번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또 지나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탄식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냥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알아차림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리 맹세하면 됩니다. 그래 하고 그렇게 앞으로 잘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너무나 거기 탄식을 하고 저기에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에 대한 걱정도 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수행에 대한 공부를 좀 했고, 자, 이번에는 제13강 103페이지 번뇌란 무엇인가? 이제 번뇌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뇌란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네. 예, 번뇌란 마음이 시달려 가지고 괴로운 상태를 말하고, 번자가 번거를 번자에 고달플 내자입니다. 그렇게 번거롭고 참 고달프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한 소위 심신에 피해를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독소대 독소.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은데 지나치는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병들지요. 예, 그거로서 각종 암을 유발한다든지 또 면역성이 떨어져 가지고 참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이런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욕망과 사실은 의욕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욕은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사람이 의무감이 있죠. 의무감으로 이것은 내가 해야겠다. 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런 것은 의욕이라 그러는데 욕망은 단순한 욕망은 그게 아니에요. 끝없는 자기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은 지나치게 욕망이 일어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과잉분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드레날린이 과잉분비가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남아가지고 심신이 축 늘어집니다. 그러면 각종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뇌란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머릿속으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번뇌는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번뇌가.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번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번뇌가 별로 없어요. 짐승들은 단순하게 배고프면 배고픈 행동을 해서 먹어야겠다 생각만 하고, 또 새끼를 가져야겠다 싶으면 새끼를 가지려는 그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인간은 유독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명도 이룩하지만은 또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아무튼 현실의 눈앞에 있는 생생한 감각을 떠나서 우리는 지금 현실의 눈앞에 있어요. 현재 내가 호흡을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에서 잠깐 벗어나서 머릿속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 인간은. 그래서 머릿속으로 자꾸만 생각할 때
좋은 공상을 하면 괜찮은데 두렵거나 나쁜 걸 생각하면 끝없이 어려움 빠지지요. 네. 예, 좋은 공상이야 뭐 괜찮지, 꿈꾸는 거에 좋지. 아이고 뭐 그렇지만 지나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아주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들어갔던 생각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호흡 수행할 때에 호흡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내 머릿속에 있던 그 생각을 전부 다 어디로 보냈냐면 바깥으로 보냈지요. 네. 호흡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는 쪽으로 돌리지요. 네. 이렇게 관찰하는 쪽으로 돌리게 되면 내가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그 머릿속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던 회전시키던 어지럽던 그 번뇌가 사라집니다. 네. 머리로 생각을 자꾸 굴리면 어지러워요. 그 번뇌가 일날 때면 아주 어지러워요. 마음이 어지러워지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게 그러나 그 어지러운 마음을 바깥으로 돌려서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집중이 됩니다. 한쪽으로 모이면. 그래서 마음이 한쪽으로 모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번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갖다가 왜곡합니다. 왜곡해가지고 자기 내 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이 얘기를 지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속에다가 나를 갖다가 계속 묶어두는 것을 보고 우리가 번뇌라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지금 좀 늦게 와서 평상시보다 늦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늦으면은 한 1시간 정도 늦으면은 전화를 해보지요. 그렇습니까? 네. 왜 안 오느냐고 전화하지요. 네. 그럼 남편이 지금 회사 일이 바빠서 좀 늦어 이렇게 답을 하지요. 네. 또 1시간 후에 또 전화해서 똑같은 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간 의심을 하지요. 네. 이 진짜 회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전화로 한번 전화해볼까? 이런 생각도 확인 전화하고 싶지요. 네.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회사 전화까지 왜 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머릿속에 이제 번뇌를 일으키지요. 네. 그러다가 3시간이 지나 또 안 와. 그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회사에 있다 그래. 이상하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회사에 있느냐. 계속 꼬치고 따지고 하다가 나중에 12시 때가 집에 안 왔습니다. 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머릿속에서 온갖 소설을 쓰지요. 네. 이게 옆에 누가 있는 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건가, 뭐 고스톱을 치러 갔는 건가, 뭐 온갖 생각을 다 하지요. 네. 실제 그 남편이 일할 수도 있지요. 네. 물론 뭐 그 상상대로 고스톱을 칠 수도 있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현실과 현실하고 생각하고 틀립니다. 네. 그런데도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해놔놓고 나중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생각해놔놓고 그걸 믿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뭐라 합니까? 의심병 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의심병 환자, 의처증이나 의부증인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생각을 지어놓고 믿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번뇌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은데 105페이지 봅니다. 번뇌의 종류. 번뇌는 크게 수번뇌와 근본번뇌로 나눠지는데 수번뇌라는 것은 근본번뇌 때문에 따라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네. 따라 날 숫자예요. 같이 따를 숫자, 수번뇌, 따를 숫자라. 그리고 이것은 표면으로 나타난 정상인데 20가지가 있어요. 20가지가 있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근본번뇌가 있죠. 네. 근본번뇌는 109페이지부터 먼저 볼까요? 109페이지 2번 보세요. 2번. 자, 2번 보면은 근본번뇌는 수번뇌가 되는 6가지 원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해가지고 예. 자, 삼심. 그 다음에 분노, 노염성의 탐진치죠. 예. 진치. 분노, 노염, 성냄이 그 합쳐서 그건 진이다. 그죠? 진, 그죠? 예. 진.
어리석으면 치지요. 그래서 네. 가가 탐, 나가 진, 진심, 다가 어리석음. 그래서 탐진치, 그 다음에 만의견, 만 거만한 자만심, 만은 의심, 반은 악견해가지고, 자, 탐진치 만의견 됐지요? 네. 예, 그것이 근본 본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먼저 105페이지 보면 수번뇌라는 것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20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냄 읽어주십시오. 화냄. 조금만 싫은 이야기를 듣거나 약간만 짜증을 나더라도 즉시 화가 난다. 네, 이것은 부정적인 화의 에너지로, 소극적인 에너지로, 소위 반발 에너지를 말합니다. 밀어내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예. 싫으니까 밀어내는 에너지다. 자, 2번 원한도 한번 읽어주세요. 원한. 화가 치밀며 동시에 그 근원을 좀처럼 잊을 수 없다든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한은 뭐냐면요, 그 화가 난 것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치를 떠는 거 있죠? 네. 네, 치를 떠는 거. 막 그런 것이 원한관계에 있다면, 막 여성분들 같은 경우 원한관계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 죽도록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나를 배신을 하고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을 딱 볼 때 원한이 일납니다. 예. 네, 그때는 막 완전히 그냥 상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겁니다. 그 지나친 애정이 지나친 원수로 바뀌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막 감정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게 이 뭐냐 하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내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원한도 커지지요. 예. 그겁니다. 내 욕망이 크면 클수록, 애정이 크면 클수록, 상대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거꾸로 말해서 정오심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욕망과 성냄도 함수관계 있죠. 불가분의 관계 있죠. 예. 관계입니다. 욕망이 클수록 화도 크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감추어 속임에 대한 것을, 이거 복이래. 복, 뒤집을 복자인데 부라고 그래. 보통 부. 감추어 속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추고 숨기고 바로 잊어버린다. 그런데 숨기고 싶은 일을 모으고 스트레스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자기가 저지른 일은 딱 감춰보고 속이고 곧바로 자기가 감춰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된 거는 곧 쉽게 잊어버려요. 예. 네,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남이 잘못한 것은 계속 캐내지요. 예. 그런 것이 감추어 속인다 이거예요. 자, 106페이지 넘어갑니다. 이 또한 소극적인 화의 에너지인데, 즉 마이너스 에너지란 말이지, 부정적 에너지란 말입니다. 규칙이나 어떤 불선행위, 착하지 않은 행위나 마음에 캥기는 일을 하면 설사 제약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도 그것은 표면의식이 느끼지 않을 뿐 잠재적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동안 나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발생한다. 우리가 속으로 잘못한 걸 하나 저질러 놓고도 잠재적으로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좀 두렵게 생각합니다. 네. 바퀴벌레 한 마리 한 마리 딱 잡았어. 바퀴벌레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바퀴벌레 발로 탁 밟았어. 아니면 탁 때려버렸어. 그 죽였단 말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속에 에이, 바퀴벌레 한 마리 쯤이야 하면서 아니야. 이것도 이것도 살생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네. 들지요. 그 잠재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죽이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죽이는 것은 오히려 좀 나은 거예요. 예. 아무것도 그냥 그런 이 생명에 대한 아무런 양심 없이 막 죽이면 그거는 더 큰 죄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퀴벌레 다음에는 죽이지 말고 다음에는 썰어서 바깥으로 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비로운 마음도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조금 나가겠습니다. 자, 질투 한번 읽어보십시오. 남이 행복한 것을 보면 참 좋겠다.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고 자책하거나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 예, 그렇습니다. 질투는 시기할 질자지요. 예. 한편으로는 참 좋겠다. 자, 저거 참 어떤 남편이, 자기 친구 남편이
외국에 갔다 와서 멋진 옷을 하나 아주 좋은 고급 옷을 한벌 좋은 모피 코트를 하나 자기 친구한테 해주는데 그걸 친구 와서 또 가만히 있으면 자랑하러 왔어. 그 속으로는 겉으로는 야 얘야 참 좋다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지요. 예. 그 질투심을 느낄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스님이 하는 경험인데 여러 이제 보살님들이 이리 와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좀 잘하는 사람은 칭찬할 수도 있지요. 예. 그 칭찬을 이렇게 하면은 다른 보살님들 칭찬 듣지 못한 보살님들 입이 삐죽삐죽 해요. 예. 눈에서 딱 앞에서 보입니다. 예. 입이 약간 이렇게 막 돌아간다고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이 안 든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그걸 표현을 안 하는데 앞에서 표현 나요. 예. 입이 옆으로 막 돌아간다고. 입이 돌아가는 거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입이 약간 삐죽삐죽 한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은 자기는 아니지만 얼굴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스님이 저 사람이 지금 질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앞에서 보면 훤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스님이 알아차림하고 그럼 자꾸만 다른 보살들한테 너무 칭찬하면 안 되겠지요. 네. 그럼 큰일 나겠다. 이 시기시부 유발했으니까 스님이 이거 업어짓게 만들었구나 우리 중생들한테 안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 스님도 하기도 참 쉬운 일이 아니야. 스님도 아주 잘해야 되는 거야. 원만하게 모든 걸 편중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인색에 대해 5번 인색 읽어주세요. 예, 좋은 물건을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어도 아까워서 남에게 주기 싫은 마음. 네, 맞습니다. 이거 참 많습니다. 막 지금 자기 집에 그 옷을 나중에 내버려야 될 정도로 옷이 많아. 근데도 정작 남이 달라면 잘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애착심은 막 정말 나중에 내버려도 안 주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 돈 엄청 많은 사람이 절대 돈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참 죽을 때 보면 자기가 또 아무것도 못 써가거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것이 인색이 간자라 그러는데 간자가 째째할 간자라 째째하고 째째할 간자. 자 6번 고민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민. 자신이 일이라면 조그만 것을 못 쓰고 괴로워하지만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괴롭히기도 한다. 네. 어떤 사람이 자기 고민을 특히 막내들이 이 짓을 형제들 중에 막내들이 이걸 잘한다고 합니다. 막내들이 지 고민이 있으면 조금만 고민이 있으면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하다 엄마 아빠 다 돌아오시고 나면 나머지 자기 형제들한테 다니면서 계속 고민을 갖다 자기 고민을 조금만 괴로워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정작 언니나 오빠가 만약에 그런 고민을 얘기하면 들을래 안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데 자기 고민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7번째 한 읽어. 속이고 사기함. 자신이 이득이 되는 남을 흩어진다. 예. 그러니까 아마 사기는 이것도 지금부터 1번부터 7번까지가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은 그 마음속의 근본 본뇌 말고 근본 본뇌에서 일어나는 수본뇌를 얘기합니다. 네. 수본뇌. 그래서 오늘 7번째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좀 더 하고 그리고 근본 본뇌로 넘어가 드디어 이제 근본 본뇌가 무엇이 있는지 수본뇌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알아차림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스려 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 공부도 겸해서 이 불교 심리학이 참 재밌습니다. 마음 공부도 겸해서 수행도 겸해서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참으로 유용한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예. 그럼 합장 다 하시고 우리 마하반야 바라밀로 인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밀. 좋은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스님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